청와대가 어제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이 세 조직의 권한과 조직을 개편하는 이런 방안을 발표를 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권력기관을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개악이다.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의 입장 자세히 들어보죠. 국회 사법개혁특위위원이자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분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곽상도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반갑습니다.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아닌가요, 의원님?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이 권력기관이라는 거는 네. 정치 권력으로부터 이렇게 독립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이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유일한 내용이 수사기관 간의 이제 권한 배분만 했다고 해서 지금 비판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이제 권한이 배분이 되고 나면은 수사받는 국민 입장에서는 그럼 좋아지거나 개선된 게 지금 있냐. 네. 이런 걸 저희들이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도 좋아지는 게 없습니다. 네. 가령 이제 뭐 동일 사건으로 수사를 한번 받도록 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수사기관을 재편을 한다든가. 네. 뭐 소환을, 검찰 소환이나 경찰 소환을 줄이고 뭐 경찰이 수사기관이 출장 조사를 하게 하겠다는 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했다든가 하면은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도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권력기관 개혁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도 없고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지금 없다. 의원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권력기관으로부터의 어떤 독립은 뭐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공수처 설치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장의 추천권을 야당한테 준다는 안도 있고요. 국정원 같은 경우도 이제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 이번에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게 좀 하나의 그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은 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네. 공수처의 경우도 네. 사실은 지금 그 검사들 내부 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수사가 되면서 네. 뭐 감옥에 가는 검사 출신들도 지금 여러 생기고 현직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건 기능 재편만 하면은 얼마든지 그 공수처를 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는 이제 그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네네. 또 하나 지금 정부 청와대에서 발표한 거 보면은 대통령 직속으로 지금 한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민정수석실의 감시 사각지대가 사실 국회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그 청와대의 감찰이 이제 사실 가능합니다만은 그 국민이 선택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감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공수처도 이 청와대 직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이것도 좀 저희들이 봐서는 좀 문제가 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강론 하나하나를 지금 여기서 짓기에는 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큰 방향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또 한 가지는 이 그 권력기관 개혁안을 어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표를 했는데 예. 관련해서 의원님이 어떤 말씀을 오늘 아침에 하셨냐면 조국 수석은 다음 정권에서 권한남용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취지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지금 이제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직제를 저희들이 입수를 하려고 해도 직제를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서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실제로 그 현장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그 비서실이 아니고 그건 행정 각 부처에서 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건 이제 지난번에 그 조국 수석 있는 민정수석실에서 각 그 부처에 정부의 부처에다가 TF팀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그 공문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하냐? 이런 거 그다음에 이번에 발표한 정책 수립한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나중에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 관련해서 지금 그 국정원, 검찰, 경찰 모두 이제 산하의 개혁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습니다. 어제 발표한 방안의 거의 대부분이 이 개혁위원회에서 나온 것을 청와대에서 종합을 해서 발표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이게 뭐 밀실행정이나 권한 남용 내지 월권 이렇게 보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반론도 나올 법한데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비서실에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겁니다. 네네. TF팀을 각 부처에 만들어라.
그러고 그 활동을 해라 하는 것도 안 되고 네. 그 TF팀 자체도 지금 그 위법할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판단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대에서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제 저희들한테 넘겨준 자료를 보면은 네. 외부 활동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은 못하게 돼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평가의 대상이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자유한국당의 그 비판 가운데 하나가 지금 국회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을 했는데요. 아, 그럼요. 예. 예, 이건 뭐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이제 자율적으로 논의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집행하라 이런 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게 어떤 대략적인 윤곽을 설정해 준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예. 전혀 백지 상태에서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네. 지금은 이런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보낸다. 네. 그 다음에 수사권은 1차적인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2차적인 수사만 하고 뭐 특수사는 이런 것만 할 수 있다. 네. 하는 이런 내용들이 그 자체가 가이드라인이 아닙니까? 그걸 뭐라고 해석을 하죠? 그러면 제가 한번 그 여권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관련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은 이미 법률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정부도 법안 발의권이 있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총괄하는 게 청와대일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발표할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입장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행정각부를 총괄하고 하는 거는 총리 아닙니까? 네네. 그 청와대도 물론 뭐 대통령께서 직접 하시면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예예. 행정각부의 정책 수립이나 이런 기능들을 총괄하는 것은 국무총리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도 네네. 각부 업무를 조정하고 이 방안을 해결 방안을 낸 게 총리실에서 했지 청와대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형식적으로 만약에 발표를 할 거면 총리실에서 발표를 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를 하면 우선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예. 자, 알겠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 저희가 지난주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국회 사법개혁 특위 권한과 관련해서 예. 법안 심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바로 본회의로 직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맞습니까, 의원님? 그건 법사위 거쳐서 본회의 가는 걸로 그렇게 여야 간에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제가 그래서 법사위 거쳐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다시 확인을 했더니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저는 그렇게 전해 들었는데요. 우리 원내대표로부터. 예. 법사위는 거쳐가는 거라고 거쳐가도록 뭐 문헌에 그렇게 합의가 돼 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법개혁특위에서 여야가 합의를 하더라도 물론 뭐 여야 합의가 됐던 법사위도 뭐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겠습니다만 예. 여야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바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법안 심사권을 그 특위에 둔다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의원님? 거의 그대로 뭐 저희들이 합의가 되면은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가 되면 법사위도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아마 자구수정 본래 법사위를 거치는 거는 법안 자구수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 모든 상임위 거치면 다 하도록 거쳐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한다면 사법개혁특위에서 이게 다수결로 통과될 가능성 거의 없다 이렇게 단언하시는 건가요? 저희들도 지금 현재 상태는 저희들이 무슨 안을 가지고 있는 상태는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방안을 당론으로 일부는 뭐 어떤 건 당론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이제 논의가 돼야 되고 이제 모든 상황을 사개특위에서 논의가 되고 네네. 또 논의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결론이 나지. 네네. 지금 저희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뭐 이거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선입견이 있는 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네네, 알겠습니다. 예.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고 약간 별개의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어제 조국 민정수석이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이제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언급을 했고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의원님께서도 1월 9일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올리신 게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 문장을 읽어드리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당시 보수 정권이 언론과 국민들의 진실규명 요청에 응답해 2차례에 걸친 수사를 통해서 가해자들을 구속하고 피해 사실을 규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보수 정권은 국민들의 의혹 해소 요구를 외면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원내수석 같은 경우는 이건 후한무치한 궤변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 말씀을 왜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부라고 하는 게 지금 저희들이 네. 정부에 대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령 640만 불 의혹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해달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만 이 정부는 호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것들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요구하거나 야당이 요구하거나 언론이 제시하는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은 네. 그걸 정부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부에서 조사를 해주고 하는 거 이거 당연히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저는 그런 요구들이 분출이 돼 나오고 해서 2차에 걸쳐서 진상규명을 다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보수 정권에서 호응을 해서 해준 거니까요. 근데 박홍근 의원이 그러니까 그 공격하는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어떻게 고문치사를 가한 정권이 하루아침에 진실을 규명한 정권으로 미화될 수 있느냐. 이건 왜곡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요.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네.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제천 참사가 나면은 네. 문재인 정부가 하루아침에 돌아서서 말을 못하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여러 가지 병폐라든가 부정이라든가 이런 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예. 일어나면은 그 일어나는 것을 국민들이 진상 규명해 달라고 하면 외면하지 않고 그걸 진상을 규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에 들으면 당시 전두환 정권과 치안본부는 별개로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부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잘못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정부하고 공무원하고로 같이 두면은 네.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나쁜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예. 나쁜 일을 했다고 해서 단죄를 하고 응징을 하고 하는 거를 정부가 당연히 받아서 하면은 네. 그렇게 하면은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면 보수 정부가 그런 일을 했죠. 그러면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포괄적 책임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의원님? 그건 그런 일들을 예방하거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네. 사전 조치라든가 이런 응급 조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뭐 만약에 알면서도 안 했다거나 하면은 그런 건 또 별개의 차원이죠. 네. 사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뭐 했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네. 그런 거는 별도로 판단해야 되는. 이게 좀 주말에 계속 논란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비유를 들어서 제가 다시 한 번만 질문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의원님.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을 폭행을 해서 그러니까 부상을 입었는데, 예. 그럼 옥도전기를 발라줬다고 그러면 책임에서 면할 수 있느냐? 이런 반문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지금 정부 하에서도 지금 이제 전병헌 정무수석이 그러면 이런 부정이나 비리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럼 그것도 이 정부가 다 안고 가야 되나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은 수사기관들이 나서서 각자 자기 역할을 하도록 허용하고 그걸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재판을 받도록 하면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선까지는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 비리와 정권 차원에서 행정 집행의 차원에서의 어떤 그 비리, 포갑 이거하고는 다른 차원 아닌가요, 의원님? 지금 그 고문치사 사건이라고 하는 게 그걸 정권 차원의 정책적인 이거라고 지금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게 고문치사를 의도적으로 그래 했다고 하기가 좀 그렇게까지 그래요? 사악한 정권인가요?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전달은 충분히 된 것 같으니까요. 이 문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 예. 자, 의원님 인터뷰는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의원이었습니다. 수석이 발표를 했는데 관련해서 의원님이 어떤 말씀을 오늘 아침에 하셨냐면 조국 수석은 다음 정권에서 권한남용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취지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지금 이제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직제를 저희들이 입수를 하려고 해도 직제를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서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실제로 그 현장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그 비서실이 아니고 그건 행정 각 부처에서 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건 이제 지난번에 그 조국 수석 있는 민정수석실에서 각 그 부처에 정부 산하의 정부의 부처에다가 TF팀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그 공문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하냐? 이런 것들 이런 거 그다음에 이번에 발표한 정책 수립한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나중에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 관련해서 지금 그 국정원, 검찰, 경찰 모두 이제 산하의 개혁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가 어제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이 세 조직의 권한과 조직을 개편하는 이런 방안을 발표를 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권력기관을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개악이다.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의 입장 자세히 들어보죠. 국회 사법개혁특위위원이자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분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곽상도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반갑습니다.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아닌가요, 의원님?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이 권력기관이라는 거는 네. 정치 권력으로부터 이렇게 독립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이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유일한 내용이 수사기관 간의 이제 권한 배분만 했다고 해서 지금 비판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예. 그러면 이렇게 이제 권한이 배분이 되고 나면은 수사받는 국민 입장에서는 그럼 좋아지거나 개선된 게 지금 있냐. 네. 그리고 어제 발표한 방안의 거의 대부분이 이 개혁위원회에서 나온 것을 예. 청와대에서 종합을 해서 발표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이게 뭐 밀실행정이나 권한 남용 내지 월권 이렇게 보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반론도 나올 법한데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예. 실질에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겁니다. 네네. TF팀을 각 부처에 만들어라. 그리고 그 활동을 해라 하는 것도 안 되고. 네. 그 TF팀 자체도 지금 그 위법할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판단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제 저희들한테 넘겨준 자료를 보면은 네. 외부 활동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은 못하게 돼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평가의 대상이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자유한국당의 그 비판 가운데 하나가 지금 국회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을 했는데요. 그럼요. 예. 예, 이건 뭐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이제 자율적으로 논의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집행하라 이런 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어느 정도 지금 수사가 되면서 네. 뭐 감옥에 가는 검사 출신들도 지금 여러 생기고 현직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건 기능 재편만 하면은 얼마든지 그 공수처를 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는 이제 그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네네. 또 하나 지금 정부 청와대에서 발표한 거 보면은 대통령 직속으로 지금 한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데 그 민정수석실의 감시 사각지대가 사실 국회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그 청와대의 감찰이 이제 사실 가능합니다만은 그 국민이 선택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감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예. 그래서 공수처도 이 청와대 직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이것도 좀 저희들이 봐서는 좀 문제가 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강론 하나하나를 지금 여기서 짓기에는 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큰 방향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또 한 가지는 이 그 권력기관 개혁안을 어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이런 걸 저희들이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도 좋아지는 게 없습니다. 네. 가령 이제 뭐 동일 사건으로 수사를 한번 받도록 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수사기관을 재편을 한다든가. 네. 뭐 소환을 검찰 소환이나 경찰 소환을 줄이고 뭐 경찰이 수사기관이 출장 조사를 하게 하겠다는 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했다든가 하면은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도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권력기관 개혁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도 없고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지금 없다. 의원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권력기관으로부터의 어떤 독립은 뭐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공수처 설치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장의 추천권을 야당한테 준다는 안도 있고요. 국정원 같은 경우도 이제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 이번에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게 좀 하나의 그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은 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네. 공수처의 경우도 네. 사실은 지금 그 검사들 내부 비리 이런 것들에 대해